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지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대구시의 대책은 크게 미흡합니다. 다른 시도는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 피해자들을 돕고 있지만 대구는 별다른 사업도 없는 데다 관련 예산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달서구 송현동의 한 노후 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합니다. 중층 이상 아파트 재건축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동물 복지 정책도 타 지자체보다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불거진 지 2년이 훌쩍 넘었지만 대구시의 대책 마련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다른 시도는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 피해자들을 돕고 있지만 대구는 별다른 사업도 없는 데다 관련 예산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부터 크게 불거지기 시작한 대구 전세 사기 피해. 피해 규모는 총 5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 1억 9,950만 원이라는 전세금으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돈이 없으니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지 돈을 줄 수 있다는 말과 계약을 조금 더 연장하자는 말을 반복하였습니다. 50일도 되지 않는 딸아이를 옆에 두고 제 돈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온 힘을 다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신고 접수된 대구 지역 전세 사기 피해는 총 557건. 이 중에서 국토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건 69%, 384건에 불과합니다. 지난 5월 남구에선 전세 사기를 당한 30대 여성이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상황은 이렇지만 여전히 대구시는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전세사기 대책위가 전국 7개 특광역시의 전세사기 대책을 정보 공개 청구한 결과 부산은 46억 원, 대전은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구는 피해자 지원 사업과 예산이 전무했습니다. 또한 인천과 대전 등 3개 지자체가 지원센터를 만들어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구는 여전히 전담팀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구가 추진하는 대책은 기존 지자체가 해오던 임차인 보호 시책이나 국비 사업 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게 대책위의 설명입니다. 역시나 대구시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확인이 좀 되는 상황이고요. 대구시가 정말 대구 굴기를 위해서는 이들의 삶의 안정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여지는 것은 정말 민생과 서민을 위한 정치, 행정이 중심에 놓여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현재 예산 지원 사업을 검토하고 있고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센터 건립도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 대책위는 언제 또 희생자가 나올지 모르는 위기의 피해자들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김재입니다.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최고 높이 12층인 아파트가 재건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대구에서 10층 이상 아파트가 재건축된 사례가 없는 만큼 중층 아파트 재건축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서구 송현동의 한 아파트. 지은 지 40년 된 노후 아파트입니다. 외벽의 균열은 더 깊어졌고 세대 내부의 결로 현상도 심각합니다. 예비 안전 진단 결과 D등급이 나오자 재건축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입주민 동의율은 69%입니다. 정밀 안전 진단을 통해서 D등급을 받고 그 등급을 받았는 상황에서 재건축을 진행하고자 정밀 안전 진단에 대한 동의서를 현재 받고 있으며 정밀 안전 진단 동의서와 함께 신탁 방식에 대한 동의서도 지금 같이 받고 있습니다.
신탁 방식은 조합 방식보다 전문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신탁 회사를 견제하고 감시할 예정입니다. 신탁 방식의 독주를 맞을 수 있는 하나의 단체고요. 주민자치회에서 결정이 되어야지만 신탁 방식에서 그 결재를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는 2026년부터 밟게 됩니다. 입주는 12년 뒤인 203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공 비용이 많이 올랐지만 같은 경기 편성에 비교하면 많이 오른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값이 오르면 주민 자치 부담률도 줄어들고요. 주민 부담률이 줄어들면 분양에도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아직 10층 이상 아파트가 재건축된 사례는 없습니다. 서구 내당동의 한 아파트가 현재 재건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을 뿐입니다. 이번 송현동 재건축 사례가 중층 아파트 재건축의 신호탄이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라고 할 정도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빠르게 늘었죠. 하지만 반려동물을 물건 취급하는 등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은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구시의 동물 복지 정책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대구시 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은 현재 대구 시민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급증하는 만큼 버려지거나 학대받는 동물도 늘어나고 있어 동물 복지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과 제도적 장치 마련도 요구됩니다. 대구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대구시의 안일한 인식과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반려동물 가구 증가 추세와 사회 분위기에 맞춰 대구시도 동물 복지 증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윤건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시 내 27개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입소한 4,559마리 중 56%가 넘는 2,584마리가 자연사와 안락사를 당했습니다. 2020년부터 보호센터 입소 동물 중 폐사한 건수가 2,468건으로 48.9%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2023년 2,584건으로 전체 56.7%를 차지합니다. 폐사율과 건수 모두 늘었습니다. 의료비나 양육비 부담 등의 이유로 버려져 방치되는 반려동물은 늘어나는 반면 입양은 줄고 있어 반려동물 유기 예방과 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기동물의 입양 건수는 오히려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입소한 동물들이 주인이나 입양자를 찾기 위해 10일 동안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반려동물 양육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인식을 제고하고 우리 시에서도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개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복지 전담부서 설치, 대구시 직영 동물보호센터 마련과 입양센터의 분리, 중성화 사업 적극 시행, 반려동물 공공화장터 건립 등도 대구시가 풀어야 할 정책 과제들로 제시됐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이달 초 대구 지역 각 기초의회는 후반기 의장단을 뽑는 선거를 모두 마무리했는데요. 의장단 구성 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원구성에 직접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장단 구성에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을 배제하라고 했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남구의회 유일한 재선인 이정현 의원. 남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이루어지기 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민주당과 협치를 하겠다며 민주당의 부의장 한석을 배려하기로 했지만 한순간에 기류가 180도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김기웅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 간담회 정확하게 다음 날부터 모든 게 협치 못한다. 모든 것 국민의힘에서 의장단을 가져가기로 했다라고 통보를 했고 또한 국민의힘당 의원들조차도 구의원들조차도 이건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당 행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를. 후반기 의장단 구성 과정에 민주당 의원을 배제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중구의회와 남구의회 그리고 북구의회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게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의 주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은 원 구성 과정에서 여야 간 협의가 번복되고 의장단을 국민의힘이 독식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협치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민주주의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야당을 지지하는 수많은 주민들의 의사를 짓밟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행위를 조장했다는 사실이 참담할 따름입니다. 이들 3개 구의회는 후반기 의장단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로 구성됐습니다. 좀 국회가 이렇게 좀 완전히 막 극한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를 반영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씀드렸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름이 거론된 해당 국회의원들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김기웅 의원은 BTV와의 전화통화에서 의장단 선거에 전혀 개입한 적 없다면서 다만 자리를 놓고 음해나 돈이 오가는 거래 행위 등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한 게 전부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힘 의원들이 만든 파행에 맞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혀 당분간 큰 갈등이 예상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가 동네마다 설치돼 운영 중인데요. 한 개를 넣으면 10원을 적립할 수 있고 2,000원이 모이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이 무인 회수기의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빈병 한 개를 넣으면 10원을 적립할 수 있는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동네별로 한 대, 많으면 2대까지 설치돼 있는데 처음 생겼을 때보다 회수하는 양이 제법 늘었습니다. 운영 초기 3개월 동안 무인 회수기 한 대가 평균 450kg을 수거했는데 올 초에는 1톤이 넘는 페트병이 모였습니다. 개수로 환산하면 평균 2만 2천여 개에서 5만 4천 개로 만 1년여 만에 무인 회수기 한 대가 회수하는 양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배출할 수 있는 페트병 개수는 지역별로 적게는 30개, 많게는 50개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하루에 300원 또는 500원씩 모아 2,000원이 되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50개거든요. 용량 작지. 다른 데는 500원씩 하는데 얘는 300원밖에 안 되니까 팔지. 너도 나도 투명 페트병을 모아 무인 회수기 앞으로 모이다 보니 종종 기기의 저장 공간이 부족한 상황도 발생합니다. 대구에 설치되어 있는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는 대부분 600개 정도를 저장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이게 용량이 크면 좀 넣을 수 있는데 기다리다가 이게 용량이 작으니까 못 넣을 때가 많아요.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경우도 있나요?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못 넣고 갈 때가 있어요. 하루에 한 번 이상 수거를 해서 저장 공간을 비운다고 하지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저장 공간이 없는 기기 주변으로 페트병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업체마다 이제 이게 기계들이 스펙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뭐 더 적은 것도 있을 거고 더 많은 것도 있을 가능성인데 제가 그것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전체 기계가 다 이제 업체 기계라 가지고.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는 전용 앱을 통해 회수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지만 이를 모르고 헛걸음을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생깁니다. 회수량이 많은 동네에 대해서는 기기의 추가 설치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한국 근대미술사에 큰 업적을 남긴 이인성 화백은 대구가 고향인데요. 중구 양령시 한가운데에 이인성 화백을 기리는 기념관이 올 연말 완공될 예정인데 이 기념관을 어떤 콘텐츠로 채울지 사업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중구 양령시 내에 있는 옛 에코 한방 웰빙 체험관입니다. 지금은 문을 닫은 이 체험관을 새로 단장해 이인성 화백을 기리는 가칭 아르스 기념관 조성 사업이 추진됩니다. 기념관은 이인성 화백의 유가족이 70년 넘게 보관해오던 작품과 그림 도구 780점을 모두 기증하기로 하면서 추진됐습니다.
근대 골목 투어와 연계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침체되고 있는 양령시를 다시 살리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이 아르스 기념관을 어떤 콘텐츠로 채울지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인성 작가가 활동했던 일제강점기 시절의 시대상을 반영해 대구 근대의 옛 감성과 현대의 세련됨이 균형을 이루는 공간으로 잡았습니다. 1층은 이 화백의 주요 작품들을 일본 유학 전부터 귀국 이후까지 시간대 순으로 소개하고 그의 작업실을 모티브로 한 공간도 조성됩니다. 1937년 그가 직접 운영을 했던 대구 최초의 다방인 순다방 아루스를 그대로 재현한 휴식 공간도 만들어집니다. 기념관 조성 사업에는 총 27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한 곳에 너무 많은 콘텐츠를 넣다 보면 집중도가 떨어진다며 보다 간결한 전시 등을 요구하는 의견이 줄을 이뤘습니다. 너무 많은 걸 넣다 보니까 한 곳에 이걸 다 보고 가려면 5분씩 잡아서 굉장할 겁니다. 지속 가능한 콘텐츠를 연속해야지 컨티뉴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다 디스플레이 해놓고 10년 동안 놔둘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중구청은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검토해 설계에 반영한 뒤 실시 설계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완공한다는 목표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여름철 예측이 어려운 극한호우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하천변 다리 및 불법 주차는 여전합니다. 집중되는 폭우에 하천물이 빠르게 불어날 경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불편이 있더라도 하천구역 주차는 삼가야 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 한내대교 아래입니다. 곡교천이 흐르는 하천구역으로 주차를 금지하고 있는 곳이지만 10대가 넘는 차량들이 곳곳에 주차돼 있습니다. 이처럼 하천구역 내 주차 행위는 극한호우 시 빠르게 불어난 물로 인해 재산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 주차를 금지한다는 경고 현수막도 있지만 정작 운전자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어제 현장에서 지금 그게 주차 안 되는가요? 당분간에 그게 좀 변화될 것 같아요. 인근 셋들다리 하부 공간도 사정은 마찬가지. 온양천과 곡교천이 만나는 하천 지역으로 집중호우 시 잠길 우려가 크지만 차량들이 버젓이 주차돼 있습니다. 아산시가 집중호우 시 통행을 차단한다는 안내판과 경고 현수막을 다는 등 안내를 하고 있지만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극한호우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 대책과 함께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BTV 뉴스 김작섭입니다. 달서구가 2단계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공공근로자 153명을 모집합니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달서구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발된 공공근로자는 성서산업단지 환경정비와 하수도 준설, 간선도로 인도 정비, 장애인 복지시설 도우미 등에 배치됩니다. 근무기간은 오는 9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고 임금은 시간당 9,860원입니다. 대구교통공사가 신입사원과 청년체험형 인턴을 합해 총 162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인원은 일반직과 공무직, 그리고 청원 경찰직을 수행할 신입사원 122명과 청년체험형 인턴 40명입니다. 채용 전 과정은 성별, 나이, 학력 등을 배제한 능력 중심의 채용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응시 원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대구교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으며 필기시험 후 서류 심사와 인성 검사 등을 거쳐 9월 24일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달서구 상인3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청사 건립과 함께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 지은 행정복지센터는 지하 1층과 지상 4층, 연면적 2,200제곱미터 규모의 복합청사입니다. 1층과 2층은 행정복지센터가, 3층은 주민자치센터와 예비군 동대 사무실이,
4층은 대구 최대 규모의 스마트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996년에 건립한 상인3동 행정복지센터는 건물이 좁고 오래돼 같은 자리에 신축이 추진돼 왔습니다. 대구 교육박물관이 다음 달 8일과 9일 이틀 동안 초등학생 170여 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테마 교실을 운영합니다. 교육과 관련된 유물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대구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시간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달서구 용산 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취약계층 노인들과 함께 반려식물 만들기 활동을 했습니다. 반려식물을 만들고 가꾸는 원예치료 활동을 통해 우울감과 치매 증세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청이 올 연말까지 지역 건축사가 참여하는 건축 무료 상담 아키데이를 운영합니다.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1층 민원실에서 운영하며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 절차 등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자치경찰위원회가 다음 달 광복절 당일 폭주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특별 단속을 해달라며 대구경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지난해 대구는 전국 폭주족 관련 112 신고 건수가 42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대규모 전세 사기가 드러난 지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피해자의 삶은 더 나아진 점이 없다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린 전세 사기, 가해자 엄벌과 함께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